아까 우리 기자님이 검사 놈들은 그런 놈들이 아니야 이런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 지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 그거 반드시 바꿔야 돼요. 홍권형을 내야 돼. 여기까지 할게. 김성태의 접견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개되는 것들을 보면요. 박상용 검사실을 김성태 자신의 집무실처럼 활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얘기 잠깐 했는데 접견 녹취록은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못 나눴어요. 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자, 김성태가 지인이랑 접견할 때 나눴던 대화 이 녹취록이 있습니다. 23년 2월 23일에는 모그룹 A하고 B 고문이 내일 온다고 해서 내일 거기서 보기로 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슨 지 사무실이냐고. 예. 거기가 참고로 말하면은 박상용이 검사실. 1313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15일에는 C하고는 내가 주주총회 이런 것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 C가 올 때 D하고 E가 오면 되고 내일 4시쯤 오라고. 아, 이게 뭐야? 저게 다 그 쌍방울 계열사 관계자들입니다. 예. 뭐 C, D, E 이런 사람들은 예.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자기 집무실처럼 그렇게 보여요. 활용한 것 아닌가 예. 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상용이는 언제나 박상용이는 또 항상 반박하잖아. 예, 변명하죠. 예, 또 반박을 했습니다. 녹취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수사를 위한 참고인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엄청난 말장난 또 하나 들어옵니다. 의혹들 자체가 서로 모순이 되고 있다. 왜? 검찰이 김성태에 대한 자백 압박을 무섭게 해서 김성태가 허위 자백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던 분들이 이제는 그 해당 검사실 김성태 집무실로 내주는 집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 근데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해. 야, 그러니까 임마 회유하고 협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회유와 압박. 그렇죠. 회유할 때는 편의 제공하고 그렇죠, 당연하죠. 압박할 때는 혼내고. 그렇죠. 제가 아, 예. 이 얘기를 하면은 최해병 때문에 저는 재작년에 청문회 나갔었잖아요. 예. 그때 윤석열 탄핵 청문회여가지고 그 이화영 부지사도 같이 했거든요 그날. 그래서 제 옆에 앉았었어요. 네. 그때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근데 사실 국회에서 그 전까지는 그 뭐 소위 말한 뭐 연어술 파티니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저는 그 얘기 믿지 않았었어요. 아, 검사 출신들 안 믿더라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검사의 실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수사의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예. 일이 있을 수가 없지라고 해서 안 믿었는데 네. 이화영 부지사한테 옆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듣잖아요. 네. 근데 들어보면 또 저도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참고인들 많이 신문을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나 행동 언어가 아닌 거예요. 진짠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박상용 검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네.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야. 아, 눈빛이 행동이나 말투가 이거 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서 또 이번에 결과적으로 보고서나 막 이런 것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실태 조사가 이 정도 됐으면은 네. 박상용 검사는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거. 거의 지금 권성동급이 되었다.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네네. 이건 녹취록이에요. 진술이 아닙니다. 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말을 녹취록으로 흘릴 이유가 없단 말이야. 첫째. 네. 둘째, 녹취록에 나온 발언대로 실제로 일이 일어납니다. 요 타임라인하고 녹취록의 타임라인하고 실제 타임라인이 같아요. 그런 게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실에 가까운 거야. 그렇죠. 박상용이가 거짓말일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99%라고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권성동이 구속되기 직전, 구속되고 나서까지도 막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저는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네. 지금 딱 박상용 검사의 심리 상태나 행동이 딱 그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나는 영웅이 될 것이다. 네. 참고해서 제가 한 말씀만 이게 수법인데요. 이게 너무 많이 본 수법이라서 저는 김규현 변호사님이 처음에 그 얘기를 안 믿었다는 게 오히려 더 놀라운데 그게 놀라워.
수법입니다. 그 어떤 범죄 피의자를 계속 수십 번에서 100번씩 불러. 그러니까. 예. 검사 방에. 네. 그럼 검사 방에서 연어를 줬다는 게 예? 연어를 줬다는 게 만약에 술이랑 술을 연어가 주거나 들어갔다는 이게 게. 왜냐면 제가 제가 줬던 최대한은 초코파이였거든요. 제가 ISD 홀딩스 사건에서 이게 1조 원대 사기 사건입니다.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 하는 거. 예. 요거 이제 주범까지는 다 봤는데 범죄 수익은 거의 환수가 안 됐어요. 근데 김영일 검사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ISD 홀딩스 김성훈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랑 친한 구치소 동기가 김영일 검사 방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기랑 역시 같이 그 교도소 구치소 동기였다가 나간 범죄자한테 전화를 해서 야 홍콩 HSBC 법인에서 200개 꺼낼 거니까 그걸로 한 소리 인수해. 김영일 검사실 방에서 딱 걸렸어요. 그 녹음판이 나와서 딱 걸렸는데 김영일 검사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걸렸잖아. 걸렸잖아. 견체. 견체. 그게 검찰입니다. 아. 이게 검찰이에요. 이걸 검사님이 모른다는 게 저는 더 충격. 이건 사실은 영화 이게 많은 일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봉지욱 기자님이나 제가 취재하는 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런 취재 많이 하니까. 네. 근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골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견책이니까 되는 그게 일이 검찰 없잖아요.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된다. 네.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은 일단 최소한 6명의 생각은 같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저희가 정부 입법안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 저희 출연자분들 모시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주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예, 정부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입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그중에 극단적인 게 정부안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게 악이다. 검찰 개혁 오히려 후퇴됐다. 검찰이 후퇴된다. 검찰이 강화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요. 네. 정부안이 완벽한 안이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개혁안이나 이런 더 후퇴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 진전된 법안은 이건 맞다. 진전된 것이고 개혁안이 아니다. 자, 그럼 예. 진전된 라는 근거를 것인데 좀 한번 그래서 제시해 정부안에 주시죠.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요. 네. 검찰 개혁의 요체는 일단 수사 기소 분리예요. 다 아시잖아요. 아유, 네. 이제 그렇죠. 지겹지. 근데 여기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수사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계속 쭉 하죠. 네. 그 수사가 끝나면 뭐해요? 얘를 재판으로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기소,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그 네. 기소와 불기소잖아요. 기소와 불기소가 돼야지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종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게 왜 분리해야 됐느냐? 과거에는 검찰들이 수사 개시도 하고 자기가 기소 불기소도 하니까 수사 종결도 해. 지 맘대로 수사를 개시하고 지 맘대로 수사를 끝내. 이걸로 이용해 가지고 표적 수사를 벌이고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해 가지고 별건 수사 벌이면서 막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예. 악행을 벌였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사람과 종결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 즉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 불기소를 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부안은요. 일단적으로 정부가 천명한 것이 수사의 개시 권한, 인지 수사 권한 이거는 100% 삭제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공소청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좀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별건 수사도 100% 차단이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경찰이 해온 거에서 조금 뭐 보완을 검사가 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는 보완 수사권인데 그건 나중에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예. 적어도 역대 어떤 정부도 이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거나 그거를 달성한 정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개시권을 100% 폐지한 것만으로도 저는 검찰 개혁을 100점 중에 거의 90점, 95점은 된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진전된 건데 왜 후퇴했다고 어떤 정부나 얘기하느냐. 단체의 개혁안보다도 진보된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이걸 나머지 이제 5%나 10%에 해당하는 무슨 뭐 통보 조항이라든가 이참 요구권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이러한 작은 조항들,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들을 가지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것이고 개혁안이고 검찰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여기 제가 한 말씀 아, 예. 네. 한 말씀.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하고요. 생각이 전혀 달라요. 형식적으로 수사 개시권이 삭제된 건 맞는데 수사 개시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검사들이 어떻게요? 고발 사주하면 됩니다. 아 고발 사주 진짜 수사 개시를 내가 피해자잖아. 수사 개시를 인지 수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제 수사하고 싶어, 최 털고 싶어. 그러면 야 기현아 고발장 하나 중수처에 넣어라.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무시하는데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김기현 변호사님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검사들하고 특사경이 요걸 갖고 장난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난칠 가능성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복현 검사가 금감 원장이 된 다음에 금감원 특사경을 통해서 카카오를 수사했어요. 김범수 막 소환하고 했거든요. 네. 결국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제가 반론 드릴까요? 네. 네. 네, 먼저 고발 사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고발 사주를 고소 고발장을 받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 개시 권한이 있어야 돼요. 공소청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요. 고소 고발장 받아도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장인수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보낸 다음에 거기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공소청으로 올라오면은 보안 수사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로 또 장난을 칠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지금 중수청이랑 공소청이 긴밀하게 협조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많이들 사항을 다 지적하죠. 중수청한테 보고하고 중수청은 검사한테 보고하도록 했어요. 검사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오케이. 의지를 나타낸 자, 거예요. 이거 제가 정리하고 네. 갈게요. 네. 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공소청, 중수청 마치 분리해 놓은 것처럼 이게 형식적으로는 보이는데 오케이. 결국은 중수청은 공수처의 산하기관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청의 수사 개시권이 없더라도 결국은 공소청의 쫄자 중수청이 다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협력 조항, 통보 조항, 그리고 이첩 요구 조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검사가 맘대로 하는 게 과거에 이제 수사 지휘권이었어요. 네. 근데 수사 지휘하지 말고 대등 관계에서 미국처럼 검사랑 경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면서 협력하면서 협력 의무. 수사를 해라. 네. 이게 지금 미국식으로 가자는 거고 수사 기소 분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건가요? 협력 의무와 또 통보, 다시 말해 이거 지휘 관계, 네. 상하 관계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독일 검사들이나 미국 검사들이나 직접 수사는 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기는 해요. 우리보다 훨씬 적게 하는데 뭐 우리에 비하면 거의 안 하는 거니까 네. 잘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독일 검사 같은 경우에 수사 지휘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협의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 수사라는 것은 일종의 공장으로 치면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생산자죠. 그리고 검사는 경찰이 만들어놓은 물건을 가지고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은 유죄이니까 유죄를 선고해 그렇죠. 주십시오라고 하는 판매, 영업사원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경찰은 뭐 귀찮게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그냥 만들어 준 대로 갖다가 써라고 하는 게 좀 강해지고 판매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시시콜콜 내가 물건 팔려면 요거 요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래야 된다니까 왜 공장에서 그 내 말 안 들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산자와 영업사원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그 기업의 물건도 잘 팔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필연적으로 수사 협력이라는 의무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보안 수사권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지만 잠깐 끌어다가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은 네. 보안 수사권이 필요 없다라는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거예요. 보안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거를 경찰에다가 요구를 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조언하고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갖고 굳이 다 끝나고 경찰 단계 이후에 보안 수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네네. 네, 그렇게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네. 말씀을 하세요. 네, 많이 근데 들었어요. 앞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또 이번에는 그래서 협력 조항을 만들어 놨더니 그거 협력 조항 이용해 가지고 고발 사주하고 사실상 위에서 의견 제시하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하면서 지들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 이거 악법이다 독소 아니, 조항이다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저는 뭐 제가
많이 다뤘으니까 예. 협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상 수사 지휘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수사를 시작할 때도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보해야 되고 입건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고 좋습니다. 예. 그것이 협력이랑은 다르다. 그건 말씀- 지휘 관계 한 아니냐 뭐 이런 한 얘기를 말씀만 하던데. 드리면은 김기현 변호사님은 이 법의 취지대로 법을 잘 지키면서 활용을 하면 그럴 보장만 있으면 100% 동의합니다. 아, 네. 검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멍을 찾아내서 조작까지도 하는 게 검사라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대체 있는 거냐 이 법안에 그 말씀하신 빈틈이 있느냐 없느냐. 협의가 아니라 둘이 같이 짜고 또 사건을 만드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 이 법안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없잖아. 쪽은. 없잖아요.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생산적 토론. 좋다. 이 나쁘지 얘기를 않아. 하면은- 지금까지는 나쁘지 네, 않아. 이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자회견 때.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가 있어? 못 믿죠. 검사들이 지금까지 그런 악행을 벌여왔던 그 원천이 뭡니까? 권력이 세기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권력이 세니까 맞습니다. 그 검사들을 일반 공무원처럼 좀 약간 경찰이나 이런 게 비슷하게 힘을 빼자. 네.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휘권도 없애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을 뺀 조항인데 여전히 검사를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완벽한 더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힘이 세지는 쪽이 어디예요?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경찰이거든요. 그럼 경찰은 상대적으로 힘이 세지는 건데 그러면 박상용 검사가 계속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의 박상용 수사관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요. 경찰이나 박상용이 그렇기 나오더라도 때- 그거는 공소청에서 이 새끼 봐라 엉망진창으로 해놨네. 기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그 통제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그런 건 통제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네. 검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거는 나쁜 짓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잠깐만. 요거 좀 분리해서 가야 돼. 자꾸 그러면 박상용이라고 하는 경찰이 그리고- 있어. 아니 잠깐만. 박상용이라는 경찰이 있어. 사람들 불러가지고 연어 먹이고 술 술 먹이고. 파티하고 막 말 맞추고 했어. 예.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검찰에 공소청에 넘겼어. 예. 공소청에 이 새끼 이거 개판으로 해놨네. 이거 기소 안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름 장치가 있지 않느냐는 그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네. 이 부분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오케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권력이 너무 센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니까 향후에는 어떠한 권력기관이나 이런 데도 권한을 남용하려고 해도 못할 정도로 그렇지. 감시 견제 기능이 잘 살아있는 그런 걸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맞아요. 하셨던 것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악행을 그렇게 벌여왔던 핵심 원천이 되는 권력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수사 개시권인데 6대 범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최초의 수사 개시권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더 중요해요. 관련 범죄에 대한 별건 수사 개시권 이거거든요. 그래서 6대 범죄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관련 범죄 A, B, C로 계속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막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다가 맞아요. 막 대북 송금으로 가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요 부분은 정부 안에서도 완벽하게 삭제가 지금 됐다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제가 정상적인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장인수 기자님도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안도 그렇고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거대로 하지 말고 뭐 법사위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라거나 뭐 저렇게 해라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모든 안들을 다 망라해 봐도요. 이거는 잘 돌아갈 건데 물론 부작용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지만 전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일 것. 이게 전제입니다. 그건 왜 그렇죠?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 하에서는 예를 들면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렇게 개혁을 해놓으면 정부 아니든 다른 어떤 아니든 잘 굴러갑니다.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죠. 윤석열 때. 그러면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윤석열 같은 놈이 들어와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대통령을 해도 예. 안전한 그렇지. 그런 개혁안을 우리는 원한다. 맞아요. 라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죄송합니다만은 네. 그런 개혁안은 없어요. 없다고요? 현존하지 않고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법사위안이나 뭐 그런 거에 할아버지 같은 안이 와도 아니 수사하고 안 기소 돼요. 분리하면 되잖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어. 네.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요. 네. 검찰만 장악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네. 경찰, 중수청, 심지어 공수처 거기도 이제 검사 임명하고 막 연장을 하니까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을 다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이에요. 네. 다시 집권을 했어요. 네. 상상하기 싫지만 네. 검찰 우리가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냥 아주 강하게. 윤석열인데 다시 집권했어. 검찰 해가지고 다시 정치 수사 한번 벌려볼까 했는데 없어 검찰이. 수사 기소 다 분리됐어. 아니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니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내 딴에 제가 정리를 네. 할게요. 만약 윤석열이야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 그러면은 경찰도 만져야 돼. 그 일선 수사관 다 네. 검찰도 다 만져야 돼.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사 기소를 한 곳에서 다 한다. 그러면 하나 기만빵만 만지면은 해결이 돼.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윤석열이 와도 쉽지 않죠. 아니, 상대적으로 그걸- 덜하다는 거지. 네, 쉽지 상대적으로 않지. 덜한 건데 근데 윤석열이면은 그냥 경찰이나 중수청을 시켜가지고 수사 개시하고 별건 수사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또 공소청도 그리고 만져야 되잖아요. 제일 쉬운 거는 야 공소청 오케이. 경찰 너희 와갖고 합동수사본부 구성해버려 이렇게 하면 그냥 쉬운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검찰 개혁은 뭐냐? 정권 안 뺏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권 안 뺏기려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범죄로부터 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수사 그 구조, 형사사법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사람들이 지지를 할 이걸 거니까. 이렇게 뜨겁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정부만 평생 간다면 아니, 뭐 하려고 그리고 걱정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재명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 말을 한 게 그 오케이, 말을 오케이. 하신 오케이. 거거든요. 이제 지금. 충분히 끝나고 예. 저한테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권력구조 권력기관 개혁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전제는 어떤 정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권력기관들의 어떤 권력 남용들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어하자라는 거에 그렇죠. 이제 네. 그 예. 방점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네.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권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또 입법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못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불가역적으로 이제 못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입법부까지 또 장악하면 그야말로 독재적인 수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역행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기소 분리를 했고 한동훈이 들어와가지고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장난을 치긴 예. 했지만 네. 그래도 역사적 진전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부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로 수사기소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김 변호사님처럼 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평가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네. 팩트가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관점과 평가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칙이랄까요?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분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기소권하고는 좀 분리하자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통상적으로 좀 소위 말하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입장에 서 있는데 수사 개시라고 하는 것과 수사 종결권만 분리해서는 온전한 수기 분리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여전히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차원이고 그 논리가 어떻게 또 규결이 되냐면 정권 송치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일단 검사한테 다 보내보자. 네. 사후적인 통제를 위해서라도 그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거기서 다 수사 종결을 하도록 만들자라고 네. 하는 게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의 분리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네. 것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사 개시 종결을 모두 포함해서
검사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송치된 사건은 여전히 검사가 그걸 최종적으로 관문으로서의 이제 종결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더 역행하지는 말자라는 취지고요. 나머지 수사 협력이라든지 수사 통제라든지 이것도 저는 뭐랄까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제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대등한 관계에서 수사 협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게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 요구권하고 또 결부되거든요. 네네. 저는 보안수사권의 예외적인 사유로 얘기되고 있는 공소시효 임박이라든지 구속기간 임박 이런 것들 보안수사권 없으면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임박한 상황에서 검사에게 이 사건이 넘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전에 잘못되었다. 애초에 긴밀한 수사협력 과정을 거쳐서 임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 클리어된 상태로 사건들이 좀 정리돼서 네. 이제 송치가 되는 게 맞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보안수사 요구권이 예외적으로라도 필요한 거냐라는 네. 측면에서는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맞고요. 네. 근데 이게 통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우려들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네. 현실 운영적인 측면도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100%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알겠어요. 있습니다. 자꾸 그 저한테 그 이틀막 한다고 하는데 이거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유, 김기현님 예. 발언권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하시고 네. 그다음에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는다니까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경찰의 수사도 잘 들여다보고 수사주의하거나 뭐 어떤 이런 것들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전에 검찰이 완벽한 권한을 갖고 경찰을 통제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경찰 수사를 믿었습니까? 검사들이 다 들여다보고 수사주의하는데 그때 형사 서비스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만족스러웠어요? 그때는 막 선진적이었고 지금은 망가진 겁니까? 그때도 부패한 경찰 많았고요. 네. 그때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 조작 많았고요.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들이 경찰 수사 다 통제할 수 있을 때도 국민들은 경찰을 불신했고 경찰에서 많은 부패와 부정이 일어났어요. 네. 검사한테 더 큰 권한을 준다고 경찰이 통제되고 경찰이 더 잘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그러지 않았어요. 네. 같이 썩었어요. 네. 한쪽에 큰 권한을 주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게 해야지. 경찰을 새롭게 수사 역량도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거는 그 차원에서 또 다른 경찰 개혁을 할 일이지 검사한테 더 권한을 남겨주고 계속 유지해주는 쪽으로 가서 경찰을 통제하도록 하자. 요거는 한번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논점이 있고 저는 그닥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수청이 너무 비대합니다. 네. 다른 수사기관들을 중수청이 다 통제할 수 있어요. 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한테 인정해줬고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거 웬만한 거 다 중수청한테 보고하도록 해줬고요. 네. 중수청이 너무 비대한데 네. 정부 입법안을 보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들과 협의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소청 검사랑 협의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해라 협의해서 이거를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들이 악용할 여지가 없겠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도대체 이거 둘이 붙어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이 걱정을 하는 걱정이죠. 거고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좀 윤석열이 죄송합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백약이 무효다. 틀린 말 아닙니다. 네. 틀린 말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검찰 개혁을 원하느냐. 아까 뭐 ISD 홀딩스 사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사건도 만들어서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DNA 그 나름대로의 고집, 근성 혹은 조작 능력을 갖춘 직업은 정부 부처 안에 검찰밖에 없고요. 직업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기사랑 검사밖에 없습니다. 기자. 12.3 쿠데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네. 경찰이랑 군대를 데리고 했죠. 그죠? 쿠데타를. 네. 그렇죠.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네. 검사들이 그때 검사들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 내 요직에 있었으면 쿠데타 성공했을 겁니다. 소극적 저항은 다행이지만 공무원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마인드에서도 나왔거든요. 검사들은 안 그래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검사들은 네. 누구 때려 잡아야 돼.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번에 정권 교체해야 돼라고 본인들이 마음먹으면 네. 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찰은. 네. 그래서 이 검찰 괴물이 된 검찰을 민주적 통제안으로
통제, 민주적 질서 안으로 좀 길들여 보자라고 네. 해서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절연 결의문은 지방선거용 절연쇼입니다. 비겁하고 기만적인 행태는 국민 분노만 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내란으로 벌어진 지난 조기 대선에서 윤어게인 김문수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마저도 내란 주요 종사자 한덕수를 후보로 바꿔치기 하려다 실패한 결과입니다. 2주 전 장동혁 대표가 한 논평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절연한 것은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세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장애투쟁을 한다며 윤어게인 피켓을 뒤따라 행진했습니다. 이제와 갑자기 전륜을 말한들 진정성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을 손쓸 수 없게 되자 내놓은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식 개사가만 떠오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6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입니다. 의총에서도 분명히 정리되었습니다.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개혁 방향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이번 정부안에는 이미 중요한 변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징계제도, 정치관여죄 신설, 법 왜곡죄 도입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정부가 제안하고 당이 수기해온 방향을 존중하며 제도를 차분히 완성해 가는 일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아내기는 어려운 것이 제도 개혁의 현실일지라도 이번에는 진일보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당론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안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꺾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수기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로 자폭한 한동훈 그리고 무능할 자백한 장동혁, 보수 괴멸의 쌍두마차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최고원 발언들을 보면 보수 정치의 현 주소가 적나리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윤석열을 소환하며 자폭했고 또 한 사람은 정책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무능을 자백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수 괴멸의 쌍두마차입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었어도 코스피 6천이 됐을 것, 반도체 사이클 때문인지 정부 성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 시절 코스피가 왜 2,000대에 묶여 있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사이클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 가치 제고, AI 미래 산업 전략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먼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답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입니다. 국제유가 급등 상황을 두고 오일 쇼크를 운운하며 정부 대응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UAE 공동 비축 사업을 두고 지난 정부가 체결한 것에 숟가락만 얹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쓰러운 인식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공동 비축 협력을 가동해서 실제 원료 물량을 확보한 것은 외교 협력과 정책 대응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를 두고 손가락 얹기라고 폄훼한 것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치만 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유람이라 비하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도 수준을 의심케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주말 내내 당이 휘청거렸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부에서도 윤호개인 말고는 정확한 노선이 없어 보이나 봅니다. 한쪽에서는 경제 현실을 외면한 주장으로 스스로 논리를 무너뜨리고 한쪽에서는 정책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무능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민낯이 될 것입니다. 제1야당이 무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은 국민만 피로하게 합니다. 하루빨리 정신 차리기를 바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 변수 속에서도 시장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혁과 미래산업 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실을 제 집무실처럼 쓰며 진술을 조작했다. 박상용 검사의 충격적인 회유와 협박 정황이 만천하에 들통나고야 말았습니다. 없는 죄도 기어코 만들어내는 검찰의 끔찍한 DNA 조작,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공포만으로는 저들이 저지르는 악행의 뿌리를 결코 도려낼 수 없습니다. 매불쇼를 들어보면 뇌피셜이 아닌 법안 그 자체를 냉철하게 뜯어볼 때 비로소 진짜 개혁의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민주시민 노릇하기가 참으로 고단한 요즘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는 그 정답을 우리는 다시금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